주상복합이 좋지 않다. 타워팰리스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주상복합의 분양권을 내가지고 구주를 할 예정인데, 주변에서는 계속 주상복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빨리 이제 갈아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상복합 나름인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옆이기도 하고 내동자이긴 한데, 바로 옆에는 5,000세대 대단지가 있어요. 모든 주상복합에 대해서 바로 옆 대단지에 대해서 얼마나 차이가 날지, 똑같은 신축인데 이제 거의 비슷한, 그걸 어떻게 주상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먼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 친구를 버리세요. 모르면서 떠드는 분들의 얘기는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래 주변 분들이 좀 훈수두는 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보는데, 부동산은 안 그래요. 부동산은 진짜 안 그렇더라고요. 말씀대로 주상복합에 대해서 인기가 없어지게 됐던 그런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쪽 주상복합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강남에 있는 주상복합 유명한 거 뭐가 기억하세요? 타워팰리스죠. 예, 타워팰리스라고 하는 아파트가 처음 등장하고 난 다음에 주상복합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었어요. IMF 직후에 그 당시에 이제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에서 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임원들한테 강매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엄청나게 올랐었던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주상복합에 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환기적인 측면이나 뭐 그런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좋지 못하다는 것들이 소문이 퍼지면서,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주상복합 자체도 약간 그 통형, 원통형 같이 해가지고 타입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약간 판상형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 흐름이 좀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요, 주상복합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그때 만들어진 이미지면 틀림이 없고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죠. 약간 좀 그런 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주상복합하게 되면 주차가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살다 보니 편의적인 측면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문제인데, 제가 극단적으로 이 동네를 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제일 선호하는 아파트는 엘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스와 그 다음에 그 리센츠와 파크리오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수많은 단지들, 트리즘부터 얘기도 하고, 또 그 옆으로 많은 단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동네에서 인기가 없는 단지가 이 석촌호수 앞에 보면 주상복합이 몇 개가 떨렁 서 있을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편견 때문이죠.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너무 많이 다른 것들이 오르니까, 최근 들어서 주상복합 쪽으로 껌 대신 닭으로 대체제로 선택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송파 석촌호수 주변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급등했습니다. 문제는 내가 요구하는 수준의 상승률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엘스나 리센츠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내가 해야 되는 시험에 더 오르는 아파트가 충분히 대체제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아파트는 올라갈 수가 밖에 없어요. 그게 주상복합이든 뭐든지 간에.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 현재 그 역세권이라고 하셨죠? 제가 정확히 아파트를 어디에 있는 아파트인지를 물어봐도 되나요? 네. 모든 그라시는 가는데.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 초기에는 애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그 옆에 대단지잖아요. 그 단지가 지금 입주 때문에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는 되게 많은 영향도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그라시움하고 아르테온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하남 미사에 있는 센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 선택하실 건가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사람들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덕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나는 전체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느냐를 보기보다는 내가 거기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또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얘기하는 그 주상복합이 뭐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거에 얽매이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거기를 할 수 없는 외부 입장에서 딱 봤을 때 그 주상복합은요, 대체제인지는 몰라도 맨 위 상위 대체제예요. 그 상위 대체제를 포기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새로 분양한 아파트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그 옆에 유승건설에서 지은 유승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먼저 아이파크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넣어드릴게요. 1층이에요. 아이파크 1층. 그래도 어디죠? 아이파크.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근데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어요. 1층에 당첨됐어요. 내 주변 사람들은 다 40몇 층 이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포기할까요? 라고 하죠. 근데 냉정하게 뒤로 물러나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1층이라고 해도 아이파크에 들어가길 원해요. 마찬가지로 주상복합이지만 고덕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1층에 거주하시는 분들 분양받을 때는 1층이라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이분이 바뀝니다. 나 아이파크 살아. 나 아이파크 1층 살아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송도도 그렇습니다. 송도에 가면은요. 송도에서 지금 제일 비싼, 그래서 모든 동네 마찬가지일 거예요. 송도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지금 현재 어디냐? 퍼스트파크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 어디 사니? 이러면 나 퍼스트파크 살아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동네에서 제일 먼저 분양한 동네가 2002년도에 송도 풍림아파트입니다. 그분한테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 송도 살아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바운더리. 지금 앞에 지금 질문하신 분들은 바운더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그 바운더리에서 주상복합이 뭐네 하는 부분은 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내가 고민할 부분은 그 바운더리 있는 주상복합에서 이왕이면 좀 더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노리시는 그걸로 접근하셔야 되지 거기를 가냐 안 가냐의 문제는 별로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답변이 좀 됐을까요? 약간 좀 아리까리 하신 느낌도 있어요. 대단지보다는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 그대로 깔고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려서 그러시면 아르테아가 거의 무후하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약점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거고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제가 그 아파트가 좋고 나쁘고에 대한 부분은 함부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동네 대단지와 주상복합 얘기하게 되면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약간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일단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거죠. 다만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살아보니 이 동네에 이런 부분이 다르다라고 하면 그게 바뀌기도 해요. 근데 그건 나중 문제죠. 일단 먼저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시간이 가면서 그보다 더 좋은 부분이 있으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현 상황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사람들이 그라시움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거의 그라시움 얘기만 하죠. 아르테온 얘기도 안 나와요. 잘. 그런 상황이니 일단 그거를 기준으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